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차고도 넘칩니다. 증인도 결코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상식인의 판단으로서 말하건대 조 전 장관과 그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그리고 그들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유죄 확실합니다. 만약에 법원이 앞으로 이 이상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대한민국에는 형사법원이 필요 없을 겁니다. 형사검사도 필요 없고요. 수사관도 필요 없겠죠. 죄인이 없으니까 교도소도 또 교도관도 필요가 없어질 거고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에 특검 수사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특검에서는 연일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후렴처럼 증거 차고 넘친다, 구속 수사해야 될 이유 차고 넘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언론들은 또 충실하게 그걸 받아 적었고, 사실 충실하게 받아 적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살을 보태고 상상력을 보태가지고 아주 대하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논리대로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유죄란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직접 봐서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직접 본 게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저한테 조국 전 법무장관하고 그 부인 유죄라고 확신하느냐 이러면 저는 확신한다고 말할 겁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들의 뒤에는 거대한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집단이 있고 정권이 있죠. 그리고 또 행동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개국본이라고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체가 조국 수호, 검찰개혁 이런 촛불 집회를 주도했죠. 조국을 수호하자, 검찰을 개혁하라, 이런 식으로 소리 질러대면 조국은 당연히 무죄가 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조국 전 장관 또 그 부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게 아니고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은 당연히 무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그런 빚을 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은 조국을 놔줍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문빠 그런 사람들, 또 친문 세력,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조국을 구해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적어도 이 정부에서는 촛불이 가장 강한 권력입니다.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이라면요, 그 이전의 법은 무의미해집니다. 혁명의 논리가 곧 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국은 죄가 없다 이러면 죄가 없는 것이 돼야 됩니다. 혁명의 전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반대로 조국을 죄가 있다고 해서 기소한 검찰은 혁명의 적이 되는 거죠.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요, 30일 서울형사지법 형사합의 25-2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최 총장은 이 재판에서 당시에 김두관 전 의원하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전화를 해왔다. 전화를 해서 이 정 교수가 말하는 대로 해주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이 언론에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써야 되는데 좋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자. 위임했다고 좀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아니 당신 일도 아닌데 그런 걸로 전화를 하느냐 이러면서 끊었다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왔길래 아예 안 받았답니다. 이게 이제 최 전 총장의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고요. 벌써 당시부터 다 아는 이야기죠. 몇 번이나 언론들이 되풀이해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근데 오늘 이제 재판이 열렸으니까 다시 거기서 증언을 한 거죠. 유 이사장은 작년 9월에요. 그 당시가 어느 때였냐면 이제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목전에 이르렀을 때죠. 그때 갑자기 이제 유 이사장의 이 전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니까 나서서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언론 보도가 굉장히 조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짜여져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공인이고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언론과 검찰에 해달라고 제안을 하겠느냐면서 펄쩍되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최 총장 증언하고는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취재를 했다죠. 유 이사장이 당시에 자기도 언론에 있으니까. 그런데 취재 기자가 내 의견은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취재하는 기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한다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이비 기자라고 그러죠. 사이비 기자. 유시민식 말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말을 실컷 해놓고 무슨 행위를 해놓고 그게 자기한테 불리하게 이제 돌아올 것 같으면 혹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교묘한 말재간으로 온갖 논리를 화려한 현란한 그런 논리를 총동원하고 핑계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이 논점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역공을 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죠. 이렇게 말이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뒤바꾸는 이런 투의 화법을 그동안 많이 구사해온 게 사실 아닙니까? 유시민 씨 작년 12월 24일에는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유시민 이사장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취재가 아니라 회유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반박을 어떻게 했냐면 회유라고 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나는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회유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회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이게 말이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회유를 해놓고 내가 제공할 그런 이익을 내가 가진 게 없었으니까 회유가 아니다. 내가 줄 이익이 그런 게 없었으니까 무슨 이런 궤변이 있습니까? 유시민 그 이사장 뒤에는 거대한 권력이 있다는 거. 이건 국민적 상식 아닙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현 정권 실세들 이 사람들 다 유시민 편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게 회유가 아니라고요? 회유가 아니면 그럼 뭡니까? 압박했습니까? 위협했습니까? 그 현란한 언변을 자랑하는 유시민 이사장 또 그 주변 사람들 그 주변에도 말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30일 재판에서 최 전 총장이 한 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박하고 나설지 어떤 역공을 펼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진실이 아닌 걸 진실로 만들고 진실을 거꾸로 진실이 아니게 만들고 하는 이런 말장난 이런 걸 자꾸 되풀이하면 그게 구업이 됩니다. 구업. 구업이란 건 불가에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짓는 죄. 나중에 그 책임 추궁이 무섭답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지 참 남의 일이라도 걱정되네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말을 믿지 않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가까이 가지도 마십시오. 이 헌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 구업을 이렇게 취미생활처럼 짓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요. 스스로 정신도 오염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